자, 5주차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뭐냐면 이런 두 재료의 이제 페이스에 있어서 납과 다음 주석이 섞여 있을 때 이제 납땜을 재료를 쓰잖아요. 납땜점을 쓰면 납의 저항과 그리고 주석의 저항이 다를 텐데 이 섞은 거의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게 납의 저항과 그 다음에 주석의 저항을 어떻게 평균을 취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요 2장을 넘어가서 전기 저항의 근원과 다양한 물질에서의 경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요 2.1에서 2.3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기 저항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굉장히 순도가 높은 재료의 저항, 그리고 이게 불순물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합금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저항이란 건 알잖아요, 그죠? 저항이란 거는 우리가 회로 시간에 흐르는 전류분에 걸어준 전압이 이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저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인 곳에 이제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재는 구조에서 이 저항이란 것은 단면적에 반비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이 비례 상수가 바로 그 물질의 물성인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의 물성 자체에 대한 비를 우리가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비저항이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성을 얘기하는 특성 파라미터이고, 이 로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다라고 해서 물질을 정의하는 그런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이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앞서 4주차 때 이제 우리가 불순물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알파 페이즈, 그 다음에 베타 페이즈라 그랬을 때 그게 섞여서 어쨌든 납하고 그 다음 주석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섞여 있을 때의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저항에 관한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노르드하임스 룰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 노르드하임스 룰은 이런 보는 것처럼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비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장이 추가분입니다. 이 임퓨리티라는 건데요. 임퓨리티가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순물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X축이 이제 임퓨리티 퍼센트, 웨이트 퍼센트였잖아요. 그죠? 웨이트 퍼센트였습니다. 여기에 임퓨리티가 X축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솔버스, 그 다음에 리퀴더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율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 납하고 주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섞은 거 입장에서 이게 100으로 봤을 때 이게 0이고 100이라 봤을 때 이 0일 때는 납이 100%고 주석이 0입니다. 오른쪽 끝은 주석이 100%고 납이 0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요 결정구조에서 납의 결정구조에서 납이 100% 있는데 주석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거죠. 그죠? 끼어들어오면 임퓨리티로 들어오면서 원래 납보다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다음 주석도 사실은 이 임퓨리티 입장에서 값 자체가 증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 같은 경우에도 주석 사이드에서 이게 증가해서 제가 그림을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얘가 주석인 경우에 이렇게 의뢰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각각 임퓨리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 임퓨리티 가장 높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순수한 페이스 다이그램에서 저항이 증가한 형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구리하고 이제 니켈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카파에서 니켈 한 경우에도 이제 구리가 비장이 작거든요. 그 다음에 니켈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비장이 증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로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비장이. 이때 식이 이제 x, cx의 1-x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을 타임스 룰이라 그러고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 다이그램에서는 웨이트 퍼센트 했잖아요. 웨이트 퍼센트 했는데 노을 타임스 룰에서 얘기하는 x는 어타믹 퍼센트입니다. 넘버 퍼센트인 거죠. 여기서는 어타믹 퍼센트, x는 어타믹 퍼센트다. 이런 것들 주의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고 이제 이 C 값을 이제 보면 카파에서 니켈이 들어온 경우하고 니켈에서 카파 들어온 경우하고 이 슬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솔벤트가 퍼센트가 많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 카파 매트릭스 안에 이 니켈 임퓨리티가 들어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런 이 C와 X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책에 140 교재 보면요. 제가 지금 요 표에 보면 교재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테이블 2.3인데 테이블 2.3에 뭐가 나오냐면 골드 인 카파 매트릭스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보면 카파가 0이고 골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가는 C 값이 C가 있습니다. 요 C 값이 5500 나노옴 센치 비장 단위는 이렇게 옴 센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 비장 아까 나온 거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왜 옴 센치냐? 여기에서 보면 요게 비장이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 옴이잖아요. 요게 이제 길이 메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장은 메타 제곱 메타분의 1인데 넘기면 옴에다가 메타가 되니까 옴에다가 길이를 곱을 한 게 비장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5500 나노옴 센치니까 여기에 이제 이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 값을 어타믹 퍼센트는 n 카파이겠죠. 우리가 웨이트 퍼센트가 w의 카파로 표현하는데 어타믹 퍼센트는 n 카파로 쓰니까 그 1장 처음 배울 때 이 웨이트하고 어타믹 퍼센트하고 서로 왔다 갔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빈번하게 쓰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되고 테이블 2점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카파 인 골드가 있습니다. 카파 인 골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이드에서 골드가 많은 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요 올라가 있는 C 값을 얘기할 때 이제 이 카파 매트릭스가 요 C 값은 앞에 C 값은 골드 매트릭스 CU는 450 나노옴 센치입니다. 자, 여기 보면 표에서 맥시멈 살류빌리티가 나오는데요.
맥시멀 살리빌리티가 최대 녹는 25도씨에 녹는 건데, 카파 매트릭스 안에 골드 녹는 건 100%다 녹는다니까 골고루 다 잘 섞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파 인 매트릭스, AU 매트릭스는 이거 100입니다. 다 녹으니까 그냥 그 노홀드 하임스 룰에 따라서 녹는다는 얘기는 하나의 페이스로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스 섞여 있으니까 이 노홀드 하임스 룰은 한 페이스에 대해서 골고루 섞여 있는 합금인 경우에 적용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궁금하게 생길 겁니다. 이래 페이스가 한 페이스가 아니라 알파와 베타 페이스처럼 페이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으면 이 페이스에 따라서 비장이 다를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비장이 다른 게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그냥 섞여 있는 것은 노홀드 하임스 룰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 상위 재료가 섞여 있는 그 비장은 헤테로지니스한 믹스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스한 믹스처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앞에 노홀드 하임스 룰은 하나의 페이스에서 그 페이스가 골고루 섞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살류빌리티가 용해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만약 용해도가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러면 30%만 녹고 나머지는 석출되는 거니까 두 상으로 나뉘는 거겠죠. 그럼 두 상으로 나뉘면 여러 상이 섞여 있는 비장식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비장식을 쓰는데 이 비장식은 여러분 이 자료에서 제가 수업 자료에 이제 보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비장을 측정한다. 전압을 걸어주고 장을 측정을 했을 때 비장이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경우 되게 드문 케이스죠. 그죠? 그럼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만 거하고 다음에 하얀 거하고 이제 섞여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까만 게 알파 페이스고 이 하얀 게 베타 페이스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그 비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 비장에다가 길이를 곱을 해주고 그다음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비장의 저항식이 되는데,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모델을 생각해 보면 요 길이 B를 생각해서 알파 페이스가 전체 길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L 알파에다가 알파상을 비장을 곱을 해주고 더하기 그다음에 베타상의 비장에다가 전체 길이 중에 베타가 차지하고 있는 길이가 되고, 알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베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합해서 전체 길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VI 암페어 나눈 게 I 제곱, 이게 저항 I분의 V에서 저항 바로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전체 길이에서 를 생각해 보면, 이 전체 길이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보면 이펙티브한 비장을 하고 A분의 L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겉보기에 길이하고 이 단면적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1호부터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믹스처입니다. 페이스가 분리된 경우는 로 이펙티브가 해서 보는 것처럼 로 알파의 L분의 L 알파고 로 베타의 L분의 L 베타니까 전체 길이의 사자의 베타를 각각 그 시의 알파, 그 시의 베타를 하게 되면 로 알파 플러스 그 시 알파 플러스 로 베타의 그 시의 베타라고 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얼추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직렬 시리즈 룰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류 흐르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나란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양극단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양극단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알파 페이스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고 그 다음 길이 되어 있고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요 저항이란 것은 이제 병렬 연결이니까 이 저항의 역수에 해당됩니다. 요 저항의 역수분의 1, 저항 역수분의 1, 역수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요 길이를 다 전체 r분의 1은 요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로 알파분의 1에 L 알파분의 A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L은 전체 길이가 같죠, 그죠? 같으니까 이제 L이 이제 여기서는 같고요. L이 같고 단면적이 다를 겁니다. 단면적이 달라서 그 단면적이 L A 알파가 될 겁니다. 요 길이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로 베타의 A의 베타의 L 형태로 이제 역수를 한 거가 되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똑같이 해보면 로 이펙티브의 지금 L분의 A의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B장의 역수가 뭐라 그랬냐면 전기 전도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시그마의 알파에 요 L을 다 약분하고 A를 나눠주면 A분의 A 알파, 요거를 이제 크 C의 알파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베타의 크 C의 베타라 하고, 이게 있을 때 이펙티브한 컨덕티비티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볼륨 프랙션이죠,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 볼륨 프랙션입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그 길이 프랙션, 여기 길이 프랙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단면적 프랙션이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단면이 다르거나 혹은 길이가 단면은 같은데 길이가 같은 경우니까 그런 볼륨 프랙션으로 생각해 보면, 극단적으로 재료가 알파, 베타 상이 이렇게 평행 혹은 수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여러분 유테틱 페이스 상에서 라멜라 스트럭처와 거의 같죠, 그죠? 라멜라 스트럭처와 같습니다. 요래되어 있거나 요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 베타가 나눠져 있을 때 비장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를 이제 믹스처인 경우에 비장의 어떤 으로 계산하는 거나, 혹은 이걸 series rule of mixture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걸 parallel mixture of rule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맞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맞을 것이냐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그 일반적인 그 관계식은 사실은 재료는 저 둘 중에 섞여 있으니까 저 둘 중에 하나로 되겠죠, 그죠?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이 값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섞여 있으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유도한 식이 제일 밑에 식입니다. 제일 밑에 식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LOE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시리즈가 요 식이 이름이 잠깐만요. 이름이 레이놀드, 여기 레이놀드 앤 휴라는 두 사람이 이제 1957년에 이거를 일반적인 혼합체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에 대해서 이런 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을 제시하면서 전기 전도도의 이펙티브한 양은, 여기 시그마 C는 뭐냐면요, 컨티뉴어스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페이스니까 전체 매트릭스, 우리가 솔벤트라 얘기하는 전체 컨티뉴어스 매트릭스는 좀 더 이건 혼합물이니까 믹스처니까 좀 더 많은 페이즈를 얘기합니다. 전체 둘러싸고 있는 페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D는 디스펄전 되어 있는 겁니다. dispersed phase입니다. dispersed phase. 이건 continuous phase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dispersed phase하고
컨티뉴어스 페이즈 각각의 전기 전도도가 재료가 다르니까요. 다른 재료가 시그마 C하고 시그마 D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그마 D, 시그마 C 관계가 로부터 이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이 디스퍼시브 페이스가 이 볼륨 프랙션이 C로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시그마 이펙티브한 미디엄의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이 바로 이 식으로 이 레이놀드, 휴 두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구리가 예를 들어서 구리가 90%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납이 뭐 10%다 두 개가 다 페이스가 세그레이션 돼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구리 90% 볼륨 프랙션 구리가 90%라 그러면 컨티뉴어스 페이스가 요 구리에 시그마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에 많이 섞여 있지 않고 나눠져 있다면요. 이게 노을드 하임스 룰은 하나의 페이스로 섞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섞이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요게 시그마 PB에서 두 개를 시그마 D를 이제 섞인 파티클을 넣어주면 이제 그리고 이제 볼륨 프랙션을 이제 10% 넣어주게 되면 시그마 이펙티브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좀 간략하게 한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 게 이런 위의 식으로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제 흩어져 있는 제가 요것만 지우려 그러니까 안 지워지나요? 요것만 안 지워지네. 다 지워져 버리네.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디스펄션 되어 있는 저항이 그 작은 페이스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데 이 볼륨 프랙션이 작은 거가 큰 저항의 경우, 그 저항이 큰 경우, 다음에 조그만 그게 섞여 있는 게 전기 전도도가 좋은 경우.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제 이 금속에 보이드가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렇게 방울방울 져서 이렇게 비워져 있으면 거기는 절연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 로 D가 이제 이 컨티뉴어스 페이스보다 10배 이상 비장이 크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카파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근사를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로 이펙티브를 이 카파를 쓰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구멍이 10% 볼륨 프랙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구리 카파에다가 이제 비장의 1-10% 볼륨 프랙션이면 0.1에 1 플러스 2분의 1에 0.1 값을 곱을해서 이게 로우의 이펙티브 미디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 문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 디스펄션 되어 있는 게 0.1 로 C보다 작은 경우, 작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전체 절연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구리가 예를 들어서 납 사이에 막 섞여 있다. 은이 막 섞여 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페이스가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은의 페이스가 이 바깥의 페이스보다 조금 더 좋잖아요. 전기 전도도가요. 그러면 이제 은이 제일 좋으니까 이 퍼센트가 크시라고 볼륨 프랙션 한다 그랬을 때 요 밑에 식을 써주면 우리가 이 비장을 줄어들잖아요. 그죠? 보면 로 C 컨티뉴어스 페이스에다가 요 위에 분자가 마이너스고 분모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전기 전도도가 좋은 거를 섞었을 때는 이펙티브한 전기 비장이 줄어드는구나. 우리가 조금 섞을 때 전기 저항이 비장이 큰 거를 섞어주면 이게 비장이 커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식 두 개가 이 지금 레이놀드 휴 모델에 따라서 각각 시그마 이펙티브가 시그마 C가 컨티뉴어스가 큰 경우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하면 컨티뉴어스가 큰 경우는 바로 요 위에 걸로 근사가 될 거고요.
컨티뉴어스 전기 don도가 이제 디퓨저널 전기보다 작다 그러면 밑에 걸로 근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장이 다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재료에 대해서 상이 나눠져 있는 것들, 이 믹스처 룰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시리즈로 쓸 거냐, 패럴렐로 쓸 거냐, 그 다음에 믹스처를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페이스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그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페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요 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라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100% 굴인 경우, 100% 은인 경우가 있는데, 요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보면 이 은이 구리에 불순물로 작용하고, 요 상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상에서 보면 요 알파 상은 하나의 상이죠. 그 다음에 베타 상은 또 하나의 상이죠. 그 다음에 투 페이스 영역이 알파 플러스 베타이죠. 자, 그러면 딱 생각했을 때 하나의 상은 여기에는 합금으로써 노을타임스 룰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여기서도 하나의 상이니까 노을타임스 룰을 써서 여기 C에 X에 1-X로 해서 이 C 값이 이 B가 매트릭스를 생각했을 때 A가 불순물로 들어온 경우에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의 구리인 경우에 노을타임 쓴다 그러면 구리의 매트릭스에 이제 은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C 값 쓰고, 그 테이블 참조하면, 그래서 여기 원 페이스 돼 있는데 이 왼쪽은 여기가 웨이트 퍼센트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타믹 퍼센트로 바꿔주고, 여기 변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고 여기에 낮은 이 구리에 가까운 쪽에 여기에 노을타임 스루를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x2에서 로드할수 이렇게 따라가고, 그럼 이 사이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제 이 페이스가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페이스가 나뉜다는 거죠. 나뉘니까 이 사이 값은 이렇게 믹스처 룰에 따라서 얘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레이놀드 휴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펙티브한 이 컨덕티비티 역수하면 비장이 되는데, 이 비장 값이 요 중간 값으로 쭉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A하고 B를 섞어서 합금을 만들 때 얘가 비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하나의 페이스로 됐을 때의 노을타임 수를 따른 비장, 그리고 이게가 상이 나눠지면서 이게 상이 분리되면 믹스처라는 생각에 믹스처 룰에 따라서 이런 이펙티브한 값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런 물성에 대한 혼합물 혹은 합금에 대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랜덤리 믹스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비장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자, 아까 합금에서 이제 하나가 제가 빠진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노을타임스 룰에 따라서 100% 잘 섞인 하나의 상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카파하고 이제 이 AU를 이제 어타믹 퍼센트로 했네요. 어타믹 퍼센트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꿨는데 요게 이제 노을타임스 룰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점선으로 생기는 식인데, 우리가 이제 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노을타임 하나의 페이스로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스토이키아메트리가 맞는 경우,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결정 구조에서 규칙적으로 AU가 그 자리에 있고 얘가 랜덤하게 있지 않고 어느 위치에 임퓨리티가 제대로 위치해서 규칙적으로 다 위치한 경우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냥 랜덤하게 아니라 CU, 3의 AU다.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결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CU, AU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임퓨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배열이면 저항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을타임스 룰을 따르되 얘가 어떠한 경우에는 어닐드 이게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랜덤하게 섞인 경우 말고 이렇게 스토이크에 맞는 경우는 비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케이스가 노을타임스 룰에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을타임스 룰하고 믹스처 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를 가지고 우리가 재료가 섞일 때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이제 온라인으로 보강하는 우리 수업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만 제가 좀 풀면 되는데요. 이제 풀면 되는데 몇 가지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이 전기 저항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의 근원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문제풀이를 보면 좋겠습니다.